인간들이 취급하는 금이 지구에 있는 거 중에 1%밖에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어디 있어요? 나머지 99%는 지구 안쪽 맨틀 쪽에. 이게 약간 과학적으로 갑자기 넘어가는데, 이 지구가 이렇게 굳기 전에 약간의 마그마 형태로 있을 때 금이 막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구가 식으면서 철이나 어떤 금 같은 것들은 무겁거든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틀 쪽에 99%가 있고, 그 중에 미채굴 금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미채굴한 금이 있다는 얘기인데 한 7, 80%가 이미 채굴했겠죠. 40% 정도 남았대요. 남았대요. 그게 러시아랑 호주가 갖고 있대요. 아, 그래. 그 땅에. 네. 그들의 영토 안에 40% 남은 40% 정도가 러시아랑 호주가 반반 정도. 그러니까 호주가 제가 볼 때는 대단한 국가가 될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요한 관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대웅 관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그 컨텐츠는 오랜만에 금, 골드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래 찍기로 했던 날짜가 2월 16일쯤이었나? 그러니까 한 달, 한 40일 정도 전이었는데, 그때 금값이 제일 높았죠. 그때 한창 이제 한참. 그쵸. 네, 그래서 이거 금 준비해야 된다, 이거 더 오를 수 있다 했는데, 그때 기준으로 저희 거의 지금 20% 하락했습니다. 20%밖에 안 떨어졌어요? 20%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3월 23일 기준으로 최고가 대비 20%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좀 분석을 해봤어요. 금이 왜 떨어지나. 전쟁이 나면은 이렇게 안전자산으로 좀 그쵸. 수요가 몰리잖아요. 몰리게 되죠. 근데 국제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첫 번째가 금, 뭐 달러 있는데, 금이랑 달러는 또 좀 상충되는 거잖아요. 그쵸. 보통 전쟁 나면은 금값이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많이 올라갈 거다 했는데 왜 떨어지냐 했더니 선반영된 부분들이 좀 있고, 오히려 달러가 강세인 거죠. 그래서 좀 더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달러로 네, 돈이. 원래 시장에서 하락의 이유를 가장 먼저 드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선반영이거든요. 네. 아, 선반영이 사실- 너무 좀 그렇죠. 러프한 해석이다. 사실은 달러의 영향이 더 크겠죠. 네, 달러 영향이 더 크겠죠. 또 한 가지는 그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아직 안 하잖아요. 금리 인하된다라는 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금값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건데, 금리 인하를 안 하기로 며칠 전에 이제 결정이 됐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이자를 받는 채권 쪽으로 더 가겠죠. 금은 이자를 주지 않으니까. 조금 더 이어서 얘기하면은 워렌 버핏은 금에 투자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Yeah, we're not enthused about gold. People historically have felt that was the first refuge from a 워렌 버핏은 투자의 특징이 기업에만 합니다. 기업은 가치를 생산하잖아요. 근데 금은 그 금은 그런 게 자체로 아니니까. 부가가치를 발생하는 게 아니다. 이자도 주지 않고. 그래서 금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금에 대해서 우리가 컨텐츠 준비하다 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역사가 많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브레튼 우주 체제라고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촉발됐던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뭐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지만, 우리가 뭐 제국주의로 인한 어떤 팽창과 그다음에 경제적인 이유가 굉장히 컸더라고요. 어쨌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미국 뉴햄프셔주의 작은 시골 마을 브레튼 우주라는 데에 44개국 대표가 모인대요. 그래서 그 2차 세계대전 같은 커다란 전 세계 전쟁이 원인이 경제적 혼란과 화폐 가치의 하락에 있다라고 보고서, 그때 이제 전 세계가 뭘 믿어야 되냐라는 아젠다로 하나의 기준을 정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금값, 그러니까 금과 달러를 태환시키는 거죠. 그때부터 달러가 기축통화가 됩니다. 그게 이제 얼마냐면은 금 1온스당 달러 35달러다. 이걸로 금 태환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브레튼 우주 체제입니다. 그래서 금 태환으로 인한 달러의 기축통화, 이런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브레튼 우주 체제라는 건 지금도 계속 유효한 상태인 거예요? 금방 깨졌죠. 1온스당 35달러에 바꿔준다 그랬잖아요. 1944년에 체결했는데 1960년에 미국이 이제 베트남 전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펼쳐야 되다 보니까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화폐를 어떤 중앙은행에서 좀 마구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전 세계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1온스당 35달러랑 맞춰놨는데 이거 믿을만 한 거야?
그렇게 달러가 많아졌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금고에 우리 달러를 다 바꿔줄 만한 금이 존재하는가? 이제 너무 상식적인 의구심이잖아요. 아예 대놓고 역사적 사건이 뭐가 있냐면은 프랑스의 그 당시 대통령 드골 대통령이 프랑스 해군 함대를 미국까지 끌고 가서 요구합니다. 프랑스에도 달러가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 달러 갖고 가서 금으로 바꿔줘. 그래서 실제로 금을 일부러 빼갔다고 해요. 미국이 너무 당황했고 이제 그 당시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인데 이게 역사적으로 매우 유명한 사건입니다. 닉슨 쇼크라고 얼핏 들어봤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TV에 나와서 일방적으로 그냥 선언합니다. 지금도 그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아주 쉽게 찾아보면 나오는데 are against the speculators. I have directed Secretary Connolly to suspend temporarily the convertibility of the dollar.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 불태환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게 닉슨 쇼크고 이때 전 세계 경제가 엄청나게 뒤흔들립니다. 그래서 44년에 체결했잖아요. 금방 깨졌습니다. 60년에 이제 도저히 못 바꿔주겠다. 네, 금방 끝난 거죠. 한 16년 만에 깨졌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이 취한 어떤 세계 전략이 뭐냐면은 5.1달러 들어봤죠? 네. 이게 이 이후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이제 유명한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가 사우디에 찾아갑니다. 우리가 사우디를 보호하겠다. 왕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무기도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너네가 거래하는 모든 오일을 결제 대금을 달러로 해라. 그러면서 5.1달러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금과의 태화는 깨졌지만 오일이 전 세계를 돌면서 그 결제 대금을 달러로 결제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달러가 다시 기축통화의 그런 위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전 세계가 달러에 이제 종속되게 되죠. 그 후로 이제 연동된 게 달러가 그래서 많이 찍고 이제 5.1달러로 전 세계 유통되다 보니까 미국이 긴축한다 그러면 뭐 아세안 국가 그때 우리 기억나시나 IMF 터지기 전에 그 아세안 국가들 다 IMF 맞았잖아요. 미국 달러가 전 세계에 뿌려주다 보니까 미국이 긴축한다 아니면 미국이 뭐 돈 많이 찍어낸다 그러면 그게 다 영향을 받아서 이제 각 국가의 경제가 많이 뒤흔들렸던 거죠. 우리가 그러면 아까 브레튼 우즈 체제 때 금 1온스당 달러 35달러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얼마인지 아시나요? 1온스가 한 돈이에요? 1온스가 31g 정도 됩니다. 31g. 한 돈은 3.75g인데 그러면은 보자. 900만 원? 900만 원까지는 아니고 660만 원. 660만 원. 그러니까 1온스당 35달러였잖아요. 지금 대략 한 4,400달러 정도 하거든요. 원화 환산하면은 1온스당 660만 원 정도. 금에 투자를 해야겠네. 금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떨어져서. 네. 그리고 이거를 좀 이렇게 해볼게요. 골드바 1kg 있잖아요. 네. 그게 그 닉슨 쇼크 그 당시쯤 환율로 한 160만 원 정도 했대요. 지금 얼마인지 아시나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팔 때 2억 초반대, 살 때 2억 2천. 근데 뭐 닉슨 쇼크는 1960년도니까 사실 한 80년, 한 90년 정도 전이네. 어마어마한 또 차이죠. 지금 국가별 금 보유량은 어떻게 되나요? 25년도에 세계가 굉장히 불안정했죠. 네. 우리가 이제 전 세계가. 그래서 보유량을 먼저 보기 전에 수요량을 이제 먼저 봤어요. 네. 그때 금 수요량이 사상 처음 5초 톤을 돌파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그 이유가 이제 뭐 불안정한 것도 있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전 국가적으로 약간 트럼프의 영향으로 탈달러화 기조가 네. 세져서 그러면 안전자산을 달러 말고 우리는 금을 택하겠다라는 기조가 세진 거죠. 금을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나라 보유량이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104톤밖에 없어요. 금도 어쨌든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비중으로 따지면 전체 외환 보유액 3% 정도. 아, 되게 좋구나. 엄청 좋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2013년도에 우리나라가 금을 한번 왕창 매입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잘못 매입을 한 거죠, 가격을. 그래서 엄청난 물렸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약간 그 다음부터는 약간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다시 우리나라도 금을 약간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유량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정부 기관도 뭐 한번 물리면은 그쵸, 트라우마가 뭐 있으니까. 어떻게 압니까 그거? 네. 어쨌든 뭐 전 세계 1위는 보유량 중에 당연히 미국이고 미국은 어느 정도 있어요? 약 8,000톤 정도. 8,000톤. 네. 우리나라의 80배네. 그쵸.
미국은 뭐 외환 보유액 비중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결국에 따지고 보면 77% 정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77%가 전 세계 보유량 중에 아니 외환 보유액. 외환 보유액이 미국의 외환 보유액의 금이 77%를 차지하고 어마어마하다. 왜냐면은 그들은 달러가 기축통화고 달러가 다른 미국 내에 통화를- 있을 필요가 없구나. 다른 통화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그치 없어요. 그치. 전 기축통화가 세계 돌아다니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2위가 독일이고요. 아까 독일. 처음에 말씀드린 네. 독일이 몇 톤 정도 돼요? 3,000톤. 3,000톤. 3,000 한 300톤. 미국보다는 이제 절반 좀 안 되게. 그 다음에 이탈리아. 네. 이탈리아가 2,400톤. 네. 그리고 프랑스도 2,400톤. 아니 그러면은 그 금을 어디다 보관해? 8,000톤을 어디다 넣는 거예요? 다 뭐 창고가 뭐 네. 금고가 있겠죠. 네, 창고가 엄청나게 뭐 근데 그런 대표적인 금고가 보통 요새라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있는 데가 미국 연준. 그러니까 창고가 아니라 요새겠네요. 뭐 엄청 지하 깊숙한 벙커 이런 데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네. 뭔가 오션스 11 이런 영화에 나올 법하다. 그쵸. 뭔가 도구를 아니, 뭐 이런 그 금을 훔치려고 어차피 우리는 못 가는 데고 맞아. 그 미국 켄터키라는 지역에 포트녹스라는 데가 있어요. 뭐, 거기 약간 군사시설 같은 곳인데 거기도 엄청 유명한 금 저장고라고 어.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금들은 그 각 국가의 은행들이 있잖아요. 네. 중앙은행. 중앙은행 창고에 있겠지. 뭐 지하 창고나. 영국도 영란은행에 있고 네. 우리나라 금은 영국 영란은행에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금이? 네. 제 생각에는 그 이유가 우리나라는 약간 금을 실물로서의 가치를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유사시에 네. 외화로 이제 바로 치환할 수 있도록 아, 영국에다 보관을 해둔 것 같아요. 어. 뭔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부족하다 그럼 금이랑 달러랑 바꿀 수 있게. 근데 또 미국에 있지 않고 영국에 있네요. 그쵸. 그것도 독특하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인간들이 취급하는 금이 지구에 있는 거 중에 1%밖에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어디 있어요? 나머지 99%는 지구 안쪽 멘틀 쪽에. 왜냐면 금이 이게 약간 과학적으로 갑자기 넘어가는데 이 지구가 이렇게 굳기 전에 약간의 마그마 형태로 있을 때 금이 막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구가 식으면서 철이나 어떤 금 같은 것들은 무겁거든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멘틀 쪽에 99%가 있고 1%가 이렇게 지각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그거를 인간들이 캐서 그렇게 쓰는 거라고. 그 중에 미채굴 금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미채굴한 금이 있다는 얘기인데 한 7, 80%가 이미 채굴했겠죠. 40% 정도 남았대요. 남았대요. 그게 러시아랑 호주가 갖고 있대요. 아, 그래. 그 땅이. 그들의 영토 안에 40% 남은 40% 정도가 러시아랑 호주가 반반 정도. 그러니까 호주가 제가 볼 때는 대단한 국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골드바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 제조하는 것도 있지만 해외에서 수입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돼요? 관세율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변에서 이제 금을 관세사적으로 봤을 땐 총 3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장식품들, 네. 그걸 세공품이라고 하고, 네. 귀금속 뭔가 뭐 반지나 귀금속이라고 하지. 뭐 두꺼비 뭐 이런 네. 것들 이제 금세공품이라고 네. 하죠. 너무 저기 전문 용어다. 그 신변 장식 용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방진복에 붙어 있는 금가루 이런 네.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원재료라고 해서 금지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은 화폐로서의 가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화폐 네. 이렇게 총 3가지로 바 같은 걸 화폐라고 봐야 돼. 그게 이제 약간 애매해져요. 응. 세공품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각각의 이제 HS 코드를 보면 세공품 같은 경우는 HS 코드에 71145에 분류되고 관세율은 8%입니다. 그리고 금지금이랑 화폐는 71085에 분류되는데 금지금은 관세율이 3%고 네. 화폐는 0%입니다. 그럼 돈에다가 관세를 매기는 건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당연히 0%가 맞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금지금은 다른 금과 다르게 대한상공회에서나 이제 관련 기관들 있잖아요. 거기서 추천을 받을 수 있어요. 추천을 받으면 부가세도 0%가 돼요. 이렇게 원재료로 활용돼서. 그렇죠. 공업에 투입되는 원재료로 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거 되게 신기하네요. 결론은 왜냐면 금은 다 24K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신기하네요. 아까 화폐 같은 경우인데 10% 부가세 붙지 않나요? 붙죠. 붙죠. 근데 금지금으로 했을 때는 부가세도 안 붙는다. 그리고 세공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신변 장식용품이니까 사치제에 해당하죠. 네. 개소세 개소세 붙는. 부과가 아, 되겠죠. 그렇구나. 어차피 금을 보관할 거면 그냥 바로 사라. 몸에 붙이지 말고. 그렇죠. 네.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죠. 인간 심리라는 게. 브랜드가 또 붙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막 왔다 갔다 하기 싫으면 그냥
KRX에 투자하는 게 KRX. 세상을 너무 밋밋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약간 벗어난 얘기인데 되게 재밌는 얘기 있어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그 합성 다이아몬드를 인간이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다이아몬드 값이 많이 폭락했는데 금은 사람이 못 만든대요. 금은 어디서 만들었냐? 우주에서 만들어졌다. 그것도 뭐 그냥 별 폭발 이런 걸로도 못 만든대요. 중성자끼리 충돌해야만 만들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중성자끼리 충돌하는 기술이 없어요? 기술이 세계에는? 세계에 없죠. 중성자 별 말하는 거야, 별. 뭐 여기까지만 알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른다. 근데 확실한 거는 그 과학자, 물리학자가 이야기하는 거를 들었는데 금은 인간이 만들 수 없다. 중성자 별끼리의 충돌 정도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 지구가 굳어지기 전에 마그마 형태로 있던 게 그런 별들의 생성과 소멸 이 단계에서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을 그렇게 좋아하나 봐요. 만들기 어려워서. 해외에서 이제 우리가 여행 가서 금을 사올 때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냐를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기준으로 할게요. 1,000만 원. 네. 1,000만 원짜리 금을 갖고 온다. 그럼 이제 해외 여행자로 들어오니까 우리는 여행자 휴대폰으로 신고를 할 거잖아요. 네.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드바 이런 거 일반 세공품이 있고 그런 세공품이 아닌 사치제가 아닌 일반 금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일반 금들은 간이세율 15%가 적용돼요. 네. 15%가 적용되는데 사치품들 같은 경우는 고가 세공품들이죠. 그거는 기준 가격이 있어요. 기준 가격이 463만 원을 초과하는 세공품에 대해서는 초과분의 50%에 더하기 92만 6천의 세금이 추가로 붙어요. 그래서 1,000만 원 기준으로 골드바랑 고가 세공품을 세금을 한번 매겨봤는데 골드바 같은 경우는 최종 납부세액이 110만 원 정도, 네. 고가 세공품 같은 경우는 280만 원 정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쵸. 사올 거면 골드바, 만약에 투자용으로 사오실 거면 투자용. 네. 해외에서 사오는 게 더 낫나? 그건 또 모르겠네요. 손해보죠, 무조건. 결론은 사오지 말고 그냥 KRX에 금연물 만약에 금을 투자재생으로 보신다면 오늘 금을 살펴봤는데요. 요새 금 투자하신 분들 또 최근에 투자하셨으면 좀 속이 쓰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금의 가치가 중성자별이 충돌해야만 만들 수 있는 그런 희귀한 거라고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세계 정세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잘 버티시고 이야기가 또 약간 암울하게 흘러왔는데 네, 제가 암울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금 관련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